지난 K 화제 종목 2020년 11월 26일 제넥신 살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짝 분석이냐면 제가 1년 6개월 전만 해도 제넥신, 신라젠, 코롱생명과학, 코롱티슈진, 그다음에 헬릭스미스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분석을 해서 올렸었는데요. 지금은 그 동영상 전부 지우고 코롱생명과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전이라든가 파이프라인 관련돼서 해박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그 회사의 성장성에 관련돼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분석하기에는 지금 당장 뭔가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로 기본적 분석하기는 어렵고 향후에 성공한다면 임상에 성공을 해서 FDA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기본적 분석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 들으시면서 이 새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기하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는 놈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넥신 홈페이지 가면 이런 그 비전이 있습니다. 2020년에 로컬 탑티어 바이오테크가 되고 25년도에는 글로벌 바이오테크, 그 다음에 2030년에는 글로벌 리딩 바이오파마가 되는 게 지금 제넥신의 비전이에요. 제넥신이 이렇게 많은 약들을 만들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GX17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약들을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3상 들어간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코비드 백신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상 절차에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뭐 항암 치료제 같은 거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3상 들어간 게 이게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뭐지 무릎 연골 성장인가요? 무릎 연골 성장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다리 성장 관련된 부분 약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3상에 들어가 있고요. 뭐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2상 정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 1상 마치고 결과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9월 정도에 식약처 판매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빨라도 내년 하반기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2년 상반기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여유를 잡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임상이라는 게 이게 하도 변수가 많아가지고 일단 환자 모집하는 거랑 그다음 병원 섭외하는 거 특히나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또 뭐 3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특별하게 이제 환자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엄청나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실제로 모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이 또 예측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내년 2021년 한 11월부터 2022년 한 6월 요 사이 정도에는 제넥신에서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정대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백신 관련돼서는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백신이 지금 이제 왕왕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뭐지 뭐 그 저원 극존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화이자인 거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실험 결과에 관련돼서 약간의 노이즈도 있는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가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일상 승인된 게 2020년 8월 7일에 승인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적자이다가 이제 당기순이익이 요번에 좀 늘었는데, 이 부분은 그 중국 파트너사인 IMF 바이오파마의 지분 가치가 이제 증가하면서 얘네가 이제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죠. 그 부분 때문에 요번에 이제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레졸루트, 이것도 아마 제가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오 이뮤텍이 이제 코스닥 상장해서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해볼 텐데, 개인 수급이 들어오다가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본다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추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한 부분이 있지만, 얘네가 이제 산 게 대부분 매수 단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86,000원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산 부분은 좀 번외로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한 중간 정도 부분, 뭐 10만 원 정도나 혹은 여기 9만 원 요 사이 정도를 매수 단가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샀다고 해봐야 매수 단가는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권에서 일부 수익 실현 중이고, 우리 개관은 뭐 얘네가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 지금도 한 18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가 90만 주니까 여기까지가 한 200만 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만 주 정도가 아직도 버티고 있다라고 보신다 그러면, 수급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일봉이고요. 여기가 주봉이고 여기가 월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11만 8천원 라인하고 11만 4천원 라인 정도면, 얘가 지금 이 박스권을 이제 주봉상으로 이 박스권을 탈출했다가 이제 돌파했다가 다시 지지받는 권역이 이 구역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차트를 일봉을 놓고 보면, 지금 21선과 5일선의 위치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적당하다? 뭐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되고, 지금 여기 19만 원 라인대, 여기가 이제 매도 권역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매도 권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이 적당하게 등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최소한 여기 21선 개파락하던 이날에는 좀 물량을 좀 조절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1선 조정에 들어갔다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61선 이제 깨졌기 때문에. 지금 뭐 일봉상 600일로 기준으로 보면 이제 61선이 여기서 이제 3파동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파동 하나, 두 개 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갈 것이냐가 이제 좀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바로 막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더 내려와서 여기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61선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21선 쌍바닥이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21선이 이렇게 되면 이제 원바닥이 형성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려면 결국 주가가 이렇게 한번 또 내려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61선 이렇게 있는 상황에 21선 이렇게 돌아가고 5일선 이렇게 N자로 뻗어나가서 61선을 돌파하는 부분인데, 61선 돌파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내려와서 한 번 더 지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머리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격 조정은 일정 부분 끝난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97,600원 라인 정도랑 11만 5,350원 라인, 요 라인 박스권 안으로 주가가 한 번 더 들어온다면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손절가 241선 잡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뭐 작은 규모이지만 그다음에 기술 수출한 것도 있고 마일스톤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터진다면은 뭐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는 제넥신 주주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퍼스트 인 클래스로 가기보다는 베스트 클래스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좀 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제 뭐 투자된 회사가 인제 상장하면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건 좋지만, 지금 현재 어 제넥신 스스로 매출을 일으켜서 영업이익이 나는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성장하는 바이오 종목에는 쪼끔 위험 요소가 항상 따르는 부분인 거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임상 중에 뭐 하나가 인제 실패하거나, 특히 뭐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항상 뭐라 그럴까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고위험, 고위험이면서 또 고위험이기 때문에 하이 리턴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13만 3천 원에서 요 10만 원 사이 정도에서, 요 사이는 한 30% 권역 정도 되잖아요. 여기를 이제 딱딱딱 끊어가지고 뭐 10%면 10%, 5%면 5%만 끊어서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가도 매수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3만 3천 원짜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60일선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목표가 15만 5천 원 정도 잡은 다음에 들어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돌파하고 나서 내려와서 60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여기 밑에 부분 10만 원 언저리, 뭐 97,600원 언저리까지 생각하고 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60일 가격이 최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60일선이 결국엔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주가는 최소 14만 3천 원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라인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따진다 그러면 한 19일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60일 이평선을 만드는 주가들이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 주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주에서 많으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30일, 그러니까는 한 달 반 정도 앞으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하고 한 달 반 정도, 한 달하고 2주 정도가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한 달하고 2주 정도면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돌파해서 지지하는 흐름으로 여기 13만 3천 원을 또 바라보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1선 이제 계속 이제 우하향이에요. 61선을 돌파하려면 여기 있는 60일 가격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지 얘가 이제 결국에는 이평선이 이렇게 들고 올라가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들고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61선만 돌파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평선은 결국엔 들어오는 주가, 빠지는 주가를 계속 계산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거 생각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13만 3천 원을 돌파하는 구간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럼 뭐 짧게 본다 그래도 뭐 14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냐. 여기 이제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은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533이 저점 라인에 이제 침체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11만 5,300원과 97,660원 라인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 권역이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13만 3천 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제넥신을 좀 들고 간다, 좀 긴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13만 3천 원에서 97,600원 정도까지가
매수 권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간 라인에 11만 5,350원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00주를 산다 그러면 1000주는 너무 많나요? 네. 어쨌든 뭐 100주를 산다고 그냥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돌파할 때는 한 50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눠서 산다 그러면 뭐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6,000원 권역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5,000원 정도 떨어지면은 얼마 정도 돼요? 한 5% 정도 떨어지는 건가요? 5% 정도인가? 이게 몇 프로? 5,000원이면 몇 프로예요? 6%? 그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 6%가 아닌 것 같은데 6%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몇 배? 10% 6,000원 6,000원이면 5% 맞는데 네,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 나눠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역은 매수 권역이다. 요렇게 요 두 권역은 매수 권역이고 그다음에 좀 들고 가야 된다. 시간상으로 바닥을 이제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은 19일에서 한 30일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내려오고 이제 이평선들이 여기 안에서 좀 밀집한 구간에서 윗방향으로 튈 때 그때 이제 시세를 이제 노려보겠다 이제 보면 되겠고 여기 돌파 여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상장 후 최고 가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명 여기서 한번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이제 분할로 매도 대응하다가 실제 돌파하고 다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때 혹은 21선 조정 요런 식의 조정이 나올 때 다시 위에서 비중 줄인 걸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매수를 하셔도 되고 좀 기다렸다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제넥신 주주분들이 이제 보시면 네가 뭘 한다고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제가 이제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가장 좋은 흐름은 여기서 5일선을 N자로 이렇게 꺾어서 가는 방향이 그래도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한 15만 4천원, 뭐 14만 4천원 정도 라인 정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제 좀 더 간다면 이제 이 라인 정도 18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 라인 정도까지는 보기는 합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만을 상상했을 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혹시나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한 것과 다른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또 급락해서 예전과 같은 또 이런 엄청난 또 하락을 또 맛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 그러면 전고점을 지지하는 월봉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월봉이어서 이번 달 월봉은 이렇게 생겼지만 맞고 떨어져서 이 저점을 깨버리면 또 생각보다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헬릭스미스나 뭐 신라젠, 뭐 코롱생명과학, 코롱티슈진, 뭐 제넥신 이렇게 봤을 때 그나마 추세 유지하고 뭔가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건 제넥신밖에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 기회는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는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그러니까 쌍봉 흐름인 거죠. 25개월, 6개월 선의 쌍봉 흐름이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런 조정이 있다 또 눌렸다가 다시 가는 흐름으로 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을 기준으로.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 쌍봉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진 않았지만 결국 비슷한 구간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오면 뭐 최소한 16만 원 정도는 돌파하는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겠냐. 윗꼬리로 이제 얼마 달고 여기 돌파하는 부분은 제가 이거 알면은 부자 됐겠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는 예상하기는 좀 힘들고 일단 쌍봉 흐름까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21선 깨기 위해서는 5일선 쌍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쳐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나쁜 베팅은 아닐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신라젠도 그랬고 헬릭스미스도 그랬고 뭐 코롱생명과학도 그랬지만 항상 엄청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부분은 꼭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인 거는 맞지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 투자를 좀 길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고점이다, 혹은 내 목표 수익률에 왔다 그러면 비중을 좀 조절해 가면서 투자하는 게 맞고, 다시 이 종목이 내가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 저점 부근이라고 하면 또 비중 확대로 대응하면서 바이오 투자를 길게,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내 계좌를 이렇게 살짝살짝 마사지 해 주면서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쭉 그냥 어디서 때려박고 계속 들고 가기에는 상당히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을 제가 코롱생명과학에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이오 종목은 사실은 임상이 성공하고 뭐 실패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뭐 이상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뭐 진짜 이상한 일 때문에 또 취소되고 다시 또 삼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신라젠에서도 봤기 때문에, 예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하고 기술 수출 반환하는 거 보고 나서 요즘 기술 수출이 약발이 안 막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꼭 이제 머릿속에 해 주시고, 어디서 사시든 목표 수익률이 오거나 혹은 매도할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하고 다시 내려오면 또 비중 확대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바이오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단기 투자로 하신다면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제넥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는 퍼스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상장해서 투자된 회사들이 상장해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고, 지금 현재 삼상 들어가 있는 또 그게 이제 또 결과를 또 기다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체크하고, 그다음 진짜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